앞서 추미애 후보자 연결 때문에 저희가 좀 갈 길이 바쁘네요. 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잘못을 훈계하고 타이르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과유불급이 되면 곤란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해 10월 6일 오후 8시쯤이었습니다. 청소년 2명이 한 마트에 들어가서 캔맥주와 우유 등을 훔쳐서 달아나려고 하는데요. 근데 40대 업주가 이를 발견을 하고 네. 이 청소년 2명 중에 1명을 붙잡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업주, 이 붙잡은 청소년을 청소용품 창고에 데리고 가서 네. 진술서를 쓰라고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주가 감금 혐의로 기소가 되게 됩니다. 감금 혐의, 지금 오히려 지금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서 붙잡아둔 거예요, 2시간 동안? 네, 이 업주가 청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절도범이다.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 청소 창고에 가둬놨다는 겁니다. 아이고. 근데 일단 기소가 됐어요. 감금 혐의로. 업주는 혹시 억울할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이 마트 업주는요, 해당 학생을 훈계하려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이 머물게 된 것이다. 설령 해당 행위가 감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아하. 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 선생님이 징계를 하거나 어른들이 훈계를 하거나 이렇게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인정된 행위이기 때문에 감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즉 처벌되는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아하. 이 주장을 그러면 재판부, 법원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하. 이 재판부는 감금죄는 사람을 특정한 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를 계속적으로 벗어나지 못했고 40대 성인이 험한 말을 하면서 진술서를 적게 하는 분위기에서 10대 소년인 피해자가 그 장소를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즉 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정당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훈계한 뒤에 학교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마트에서 장시간 벗어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이 40대 남성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뭐 재판부의 판단에 저희가 무슨 토를 다는 그런 건 아닌데 오윤선 교수님, 만약에 이 업주가 정말 이 재판부의 말처럼 그냥 신고를 했다면 이 학생이 더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됐을까요? 왜 그럼 신고를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예전에는 많이 저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은 이제 사법 처리가 되고 또 아이들이 이제 뭐 소년에 간다든지 또 소위 얘기하는 뭐 그 붉은 줄을 걷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형벌을 가한 것이고 좀 이렇게 창피를 주고 이렇게 한 것인데 결국 이번 그 판결로 인해서 방향성이 설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저렇게 하게 되면은 불법 감금이라든가 협박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선례가 됐는데 글쎄요, 일반인들이 저거 판결을 보고 다 수긍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 자리에서 훈계를 해서 그냥 보내거나 그것이 만약에 좀 그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학교에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지. 뭐 어떤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휴대전화를 못 쓰게 하게 된다면 불법 감금 협박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훈계한다는, 잘못을 훈계하는 취지는 좋았지만 그 방법에서 문제가 있다고 아마 법원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